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니 세금이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월급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으고 아이들 먹고 싶은 거 한 번 더 사주지 못하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죠. 과거 상속세는 정말 돈 많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년간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올랐죠.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법은 28년 전에 멈춰 있는데 우리 재산 가치만 수십 배가 뛰어버린 이 기막힌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숨통이 트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상속세 18억 원 공제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할인이 아닙니다. 지난 28년간 낡은 틀에 갇혀 우리를 옥죄어왔던 상속세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혜롭게 물려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줬기 때문이죠. 10억. 언뜻 보면 큰돈 같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15억, 20억을 훌쩍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가족이 2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상속받는다고 해보죠. 현재 제도로는 10억을 공제받고 남은 10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내야 할 세금이 무려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평생 일군 재산에서 2억 4천만 원이 세금으로 사라진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액수죠.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18억 공제의 비밀은 바로 두 가지 핵심 공제 항목의 상향 조정에 있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적용되던 일괄 공제 금액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둘째, 배우자 공제의 최소 금액이 사실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더해볼까요? 8억 더하기 10억. 네, 바로 18억 원이 됩니다. 이제 상속 재산이 18억 원 이하라면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럼 아까 그 2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계산해보죠. 20억 원 재산에서 18억 원을 통째로 공제받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할 대상 금액, 즉 과세 표준이 단 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놀라지 마세요. 단 3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무려 2억 1천만 원, 87.5%의 세금이 사라지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 우리 집이 15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기존에는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0원,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감세를 넘어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을 정부가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8년간 묶여있던 낡은 법을 바꾸자,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불안을 덜어주자는 정치적 결단이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 동력이었죠. 그래서 다른 복잡한 논의들은 잠시 미뤄두고 이 18억 공제 확대만큼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사실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고 세계적인 표준에도 맞거든요. 하지만 이 방식은 당장 세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18억 공제 확대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 어른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상속 계획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총 자산이 18억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과거의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복잡하게 했던 사전 증여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괜히 미리 증여했다가 증여세만 내고 나중에 상속세는 어차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세금 걱정보다 자녀들끼리 재산 다툼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 같은 자산 관리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재산이 18억 원을 훌쩍 넘는 분들이라면 이제 불확실성 관리가 새로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8억 공제가 확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가 언제, 어떤 세율로 도입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법이 어떻게 바뀌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적인 자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탁을 활용하거나 법인 구조를 짜는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8년 만에 찾아온 상속세 대개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8억 원 공제 확대는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어른이들의 자산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해주겠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론 세수가 줄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나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속세가 두려워 평생 일군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노후를 불안하게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지혜롭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우리 어른이들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